point. A little bit. We'll see. We'll let you know in about a year. 대구경 장거리 방사포들과 전술 유동 무기의 화력 진지 진출과 전개를 비롯한 사격 준비 과정을 고멸하셨습니다. 100% 미사일이고 단거리 탄도 미사일 이스칸데르에 핵탄두를 장착하고 공격할 수 있는 준비를 했고. So the sanctions haven't changed. The toughest sanctions in the history of North Korea remain in place. 자, 북한의 김정은은 지난달 중순쯤 그 이름도 희한한 신형 전술 유도 무기 시험을 참관했죠. 당시 신형 전술 유도 무기가 정확히 어떤 것이냐 의견이 아주 분분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신형 전술 유도 무기의 베일이 벗겨질 듯합니다. 김정은이 대놓고 방사포와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을 추정되는 이스칸데르 미사일이죠. 이 탄도 미사일을 섞어서 발사를 했습니다. 이른바 섞어 쏘기. 새로운 말이 생겼는데요. 그런데 그동안 사용을 하지 않았던 전술을 꺼내 든 셈입니다. 바로 미사일을 여러 종류를 이렇게 섞어 쏘기 하면서 한국과 미국 당국을 아주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대구경 장거리 방사포들과 전술 유동 무기의 화력 진지 진출과 전개를 비롯한 사격 준비 과정을 고멸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최고領導자 동지께서는 화력 타격 순차와 방법을 정해주시고 사격 명령을 내리시었습니다. 전등 같은 토금이 터지고 번개 같은 삼광 속에 시뻘건 불줄기들이 대지를 박차고 날아올랐습니다. 자, 이현종 의원님. 네. 참 별의별 전술이 다 나옵니다. 네. 섞어 쏘기. 그러니까 탄도가 다 다른, 그리고 거리는 비슷하지만 종류가 다른 방사포, 신형 전술 유도 무기, 그리고 탄도미사일, 이 세 가지를 다 한꺼번에 섞어서 쏘았습니다. 위성으로 면밀히 감시하는 미국도 이게 어떻게 된 거지? 하고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4일 날 오전 9시 24분쯤에 원산 부근의 호도반도에서 이런 이제 발사를 했는데요. 네. 보니까 처음에는 우리 합참에서도 이게 뭐 미사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40분 만에 발사체를 일단 정정을 했습니다. 네. 그런 걸로 비춰보면 나중에 이제 그 다음 날 노동신문이 이 발사 사진을 공개를 했어요. 네. 근데 거기에 보니까 240mm, 300mm 방사포와 함께 지금 신형 전술 무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예전에 봐왔던 이스칸데르와 유사한 그런 미사일을 발사하는 장면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섞어쓰기를 한 거는 사실상 한미가 이거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도록 헷갈리게 하는 거죠. 그렇죠. 4일날 우리 정부도 미국도 마찬가지로 뭔지 모르고 있는 사이에 5일날 노동신문을 통해서 자 우리가 이런 걸 발사했다라고 공개를 함으로 해서 자신들이 도대체 뭘 목표로 하는 건지를 네. 애매하게 하는 그런 전술을 쓴 것 같습니다. 북한은 신형 무기를 많이 갖고 있지는 않지만 기존에 갖고 있는 무기들을 아주 최대한으로 활용해서 혼란을 주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번에 섞어쓰기를 하는 바람에 네. 한미 정보 당국의 이제 초기 대응 자체가 굉장히 힘든 면이 있었고, 네. 그거 실제로 많이 나타났습니다. 우리 청와대, 국정원, 그다음에 이제 합참에서 대응하는데 상당히 그 혼란이 있었고, 미국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 혼란 말고도 목적이 또 하나 있는데, 네. 이게 240mm 방사포, 300mm 방사포, 그다음에 신형 전술 유도 무기. 이 세 가지가 전부 다 치명적인 무기고 방어가 불가능한 무기만 쐈습니다. 그러니까 요격이 불가능한 무기다. 잠시 후에 그 점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기로 하고요. 김규호 교수님. 그런데 지금 쏜 240mm, 300mm 방사포도 기존에 알려졌던 것보다 더 거리가 증대된 그런 신형 무기라고 볼 수 있다고요? 신형 무기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네.
그 2014년 3월 달에 이미 같은 장소에서 300mm 방사포를 쐈는데 네. 그때 비행 거리는 200km를 날아갔습니다. 네. 결국 지금 5년이 경과해서 한 40km를 더 날아갔기 때문에 네. 김정은이 그리고 포병 애호가기 때문에 240mm와 300mm 방사포는 이미 5년 전에 개발돼 있다고 봤고요. 네. 이번에 히든카드는 신형 전술 유도 무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석고 쏘기라는 시각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북한의 잘 계획된 전략 속에서 전술 유도 무기와 방사포를 한꺼번에 우리 수도권과 대전권 일대까지 쏘아가지고 대응을 못하도록 하는 그런 북한의 전략이 숨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석고 쏘기 아닙니까?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는. 아니요, 석고 쏘기라는 말도 맞지만 네. 우리가 식별하지 못하게 원래 북한의 전략이라 이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일단 석고 쏘기를 시청자들이 혼란스러울 것 같으니까 석고 쏘기가 지금 일반적으로 지금 이름 붙인 거고요. 여러 가지 종류를 한꺼번에 쏘아서 혼란을 주기 위한 전략, 이렇게 규정을 하고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240mm, 300mm 방사포에도 GPS를 달아서 유도장치를 달아서 원하는 목표에 정확하게 다다를 수 있게 개량이 됐다. 그래서 제가 아까 신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맞습니다. 자, 우리가 240mm 방사포는 사거리가 통상 보면 한 3km에서 5km 네. 정도 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GPS 유도장치가 없었기 때문에 쏘게 되면은 통상 오차가 한 4km에서 5km 이상 납니다. 그러니까 북한군이 240mm 방사포 가지고 우리 사단 밀집 지역에다 쏘았는데 네. 우리 한 5km 떨어진 아파트한테 떨어질 수가 있었어요. 아하. 그런데 문제는 북한이 300mm 방사포에다가 GPS 유도장치를 단 게 벌써 네. 2, 3년 됩니다. 그렇죠. 그때 뭐라 그랬냐면 200km를 날아가가지고 목표물을 정확히 맞췄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바늘 꾀에다가 실을 꿰듯이 정확히 맞췄다. 그렇죠. 그게 200km 밖에 물체를 맞추려고 그러면 GPS 유도가 안 되면 그렇게 안 되는 겁니다. 네. 북한이 그러면 이 로켓 포탄에다가 GPS 유도장치를 달 수 있는 기술이 있는 겁니다. 네. 그러면 요번에 240 방사포가 GPS 유도장치를 달았다는 거고 하나고 네. 또 하나는 각도가 보통 통상 보면은 최대 사거리를 내려고 대개 한 45도 쏘는데 네. 요번에는 한 60도 쏘았습니다. 그건 어떤 의미죠? 그러면 그렇게 가지고 70km 날아갔는데 60도로 쏴가지고 70km 갔으면은 45도로 쏘면은 사거리가 80km에서 90km 날아갈 겁니다. 더 멀리 나갈 수 이게- 있는 걸 입증한 거다. 그렇죠. 그래서 통상 북한이 지금까지는 240mm 방사포를 쏘면은 과천 정도까지 맞추고 그다음에 분당까지는 안 간다고 봤는데 이제는 분당이 아니라 용인까지 내려가고 그다음에 수원에 있는 공군 비행장도 맞출 수 있는 정도의 실력이 됐다는 거 하나고 그다음에 300mm 방사포가 240km 올라간다면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어떤 거냐면 현재 사드가 북한의 방사포가 200km 사거리이기 때문에 네. 성주도 내려갔는데 240km면 아슬아슬하게 타격권이 들어갑니다. 이게 무서운 얘기입니다. 자, 이목을 끌었던 것은요, 당연히 이스칸데르 미사일을 복제한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바로 북한이 공개한 발사체 사진인데, 바로 이 미사일입니다. 러시아판 이스칸데르 미사일, 탄도 미사일인데 아주 특징적이고 뉴스탑10에서도 여러 번 소개를 해드렸던 무기예요. 특히 열병식에도 등장을 했던 그 무기죠, 김기열 교수님. 예. 저게 그 북한군 창군 70주년 작년 2018년 2월 8일 저거 나가네요. 네네. 두 개로 된 거. 저건 아마 시제품인 것 같고요. 2018년 11월에 김정은이가 또 현지 지도를 과학원에 가서 했고요. 앵커께서 아까 말씀 한 달 전에 4월 18일 날 저걸 완성했다고 한번 또 현지 지도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지금 그 고도가 한 50m밖에 안 나가고 거리는 최대로 개발이 되면 50km. 50km. 50m. 예. 50km. 네. 예. 고도가 최고 많이 올라가야 50km. 예, 예. 50km. 예. 50m. 그리고 50m라고 그러셔갖고. 예, 50m. 아니, 50km겠죠. 최대 고도가 예, 최대 50km 죠. 예, 좋아요. 그리고 최대 사거리가 가면 500km 가기 때문에 저게 마지막까지 개발되면 휴전선을 쏘면 우리 한반도 전역이 사정거리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일단 이스칸데르 미사일 하면은 편심 탄도라고 해서 네. 요격이 전혀 불가능한 탄도 미사일이죠. 그 특징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자, 일단은 보통 미사일은 45도로 올라가서 네. 정점을 찍은 다음에 내려갑니다. 그러면 처음에 발사해서 정점까지 가는 모습이나 정점부터 내려가는 모습이나 비슷하기 때문에 우리가
종말 단계에서 요격을 할 수가 있는데 네. 이 편집 탄도미사일은 일단은 한 50km 올라간 다음에 네. 그다음에 수평으로 내려봤다가 쭉 날아오다가 막판에 가서 다시 올라갔다 떨어지기도 하고 해서 도대체 이 궤도를 종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요격이 거의 불가능한 겁니다. 네. 이 미사일의 또 위협적인 부분은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 아까 화면에도 보셨죠?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에 2발씩 싣고 다니다가 아무 데서나 마음대로 발사를 할 수 있다는 그런 특징이 있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고철을 쓴다는 겁니다. 아하. 우리가 킬체인을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준비했을 때 북한이 연료를 주입하고 그다음에 이제 산화제를 주입하는데 시간이 한 30분 걸리니까 네. 그동안에 우리가 이동식 발사대를 타격해서 부술 수 있다라고 했는데 네. 저거는 부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원래 고체 연료로 다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발사 준비 시간 필요가 없는 겁니다. 5분에 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무섭고 요격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제는 방어 전략만 가지고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네. 우리도 공격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쏘기 전에 미리 파괴를 하지 않으면 이 사후 대처는 도저히 불가능한 그런 무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동식 발사대를 북한이 굉장히 소중히 다루고 이 개발에 굉장히 공을 들이는 이유가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비유를 하자면 이동식 발사대가 총이고 그 안에 싣고 쏘는 미사일이 총알이라고 비유를 한다면 총이 없으면 아무런 총알은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동식 발사대를 굉장히 소중히 생각하고 굉장히 전략 무기로 생각을 한다면서요? 북한은? 맞습니다. 북한이 화성 12형, 14형, 15형을 싣고 다니는 그 대형 트럭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네. 이건 대부분 다 중국에서 밀반입했고 네. 또 과거 러시아에서 또 밀반입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요번에 이스칸데르를 쏜 전투 차량 있지 않습니까? 네. 저거는 제가 볼 때는 북한이 러시아에서 밀수를 했거나 네. 아니면 러시아가 지원했을 가능성이 있고 네. 그다음에 이스칸데르 미사일 기술 자체도 러시아에서 주지 않았다 그러면 네. 그렇게 대단한 미사일을 빠른 시간에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분명히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한테 분명히 경고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경제 제재만 할 게 아니라 제발 부탁이니까 러시아의 기술, 중국의 군사 기술이 북한에 넘어가지 않게 분명히 경고를 해야지. 앞으로 두고 계속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우리가 정말 방어는 거의 불가능한 시대로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자, 저희 뉴스탑10은 이 세 가지 미사일의 사거리에 주목을 해보았습니다. 정부 당국도 이 세 종류를 모두 사거리 70km에서 240km에 맞추어서 쏜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요. 호도반도라는 곳에서 쏜 궤적을 시계 방향으로 쫙 돌려보니까 정확히 서울과 용산 기지가 사정권 안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자, 그러니까 북한의 의도, 바다 쪽으로 쏘긴 했지만 이 방향을 아래로 돌려보니까 서울과 용산 미군기지 이쪽을 노린 게 아니냐. 지금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북한이 훈련을 할 때는 항상 의미가 있게 합니다. 네.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240mm 방사포도 사거리 늘려가지고 우리의 이 수도권 지역을 완전히 타격할 능력을 보여준 거고, 네. 그다음에 300mm 방사포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이스칸데르는 우리가 방어를 불가능하게 하는 미사일인데 사거리가 한 500km이기 때문에 네. 한반도 전역을 이제 파괴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염두에 두고 우리한테 공갈 협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하. 저희 맞는 말씀인데요. 호도반도에서 쏠 때는 서울 미군 용산기지 국방부 합창까지 날라오지만 휴전선일 때가 이동식 발사되니까 네. 이동하면 대전권, 평택권까지 다 사거리가 들어가는 거죠. 네. 하지만 저 귀한 이동식 발사대를 휴전선 인근까지 굳이 노출시킬 필요가 있을까요? 주로 산악 지역에 숨겨놓지 않습니까? 휴전선 일대에 지하 터널도 많고 네. 그다음에 산악이 많습니다. 지금 네. 북한이 이동식 발사대가 상당히 발전돼가지고 네. 장거리 미사일도 전부 바뀌기도 했고 또 궤도까지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저거보다 더 많은 발사대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정은 위원장은요, 18개월 만에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또 쏘아 올렸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조선중앙TV에 공개된 김정은의 얼굴은 그동안 고민을 많이 해서일까요? 아니면 밤새도록 이 준비를 해서일까요? 아주 초췌함 그 자체였습니다. 처음으로 수염이 거뭇거뭇하게 올라온 얼굴을 그대로 공개를 한 건데요.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경애하는 최고領導자 동지께서는 전체 인민군 장병들이
강력한 힘에 의해서만 진정한 평화와 안전이 보장되고 담보된다는 천리를 명심하고 그 어떤 세력들의 위협과 침략으로부터 나라의 정치적 자주권과 경제적 자립을 고수하고 혁명의 전취물과 인민의 안전을 보유할 수 있게 고도의 격동 상태를 유지하면서 전투력 강화를 위한 투쟁을 더욱 줄기차게 벌여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연정 의원님. 네. 미북 관계가 이 교착 상태에 빠지자 북한이 초조함을 계속 드러낼 거라고 여러 사람들이 분석을 했어요. 그랬는데 그 초조함 뒤에는 도발이 있을 거다. 충분히 예상이 가능하죠? 그렇습니다. 얼마 전, 지난달만 해도 이런 조짐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신형 전술 유도 무기를 개발했다고 발표를 한 거에 의해서 이번에 또 4일날 이제 공개적으로 도발을 진행을 했고 지금 김정은 이야기를 보면 강력한 힘이 있어야지만이 진정한 평화를 담보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 그 이야기는 뭐 망고 진리 같은 이야기인데 결국은 비핵화를 하지 않겠다는 저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네. 자, 그렇다고 한다면 김정은 입장에서 보면 강력한 힘을 계속적으로 유지를 하겠다 네. 이런 취지로 이제 보여지는 것이거든요. 더군다나 지금 북한의 식량 사정이 예전과 같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김정은 입장에는 조속한 시일 내에 일단 협상을 재개를 해야 되는데 그 협상 재개를 위해서는 이런 도발 자체를 진행함으로 해서 뭔가 미국을 협상의 테이블에 끌어올리기 위한 그런 전략적인 어떤 목표도 있지 않는가라는 해석을 해봅니다. 네. 지금 아주 상황이 힘들어지자 이런 작전까지 쓴다 설명을 해주셨는데 안찬일 박사님. 예. 지금 북한이 급하긴 급한 모양인가 봅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모든 수출이 끊긴 상태에서 푼돈이라도 벌어보려고 특별한 물건들까지 지금 팔기 시작했다고요? 어떤 물건을 팔고 있습니까, 지금? 그렇죠. 그전에 이제 이번 훈련, 검열이라고 표현했습니다만은 네. 이용길 총참모장이 지휘하는 북한군 전군을 대표하는 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이것은 어떤 아주 단순한 실험이 아니라 이것은 완전히 전쟁 도발을 말하자면 선언하는 그런 성격을 띠고 있는데 아니라 저것은 아마 베트남에서 이거 2차 북미 정상회담 실패 이후에 내부적으로 상당히 불만이 고조되고 있고 이제 말씀하신 어떤 그 중국에서라든지 돈을 벌어 들어오는데 현찰이 안 들어오다 보니까 통치자금이 고갈되기 때문에 심지어 이 속눈썹 여성들의 그 속눈썹까지 만들어서 지금 궁여지책으로 팔고 무용도 하고 잠깐 돈이 되는 거라면 무엇이든 하고 해야만 되는 절박한 상황 이런 것을 대변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북한은 원래 석탄이나 무연탄 이런 것들 중국에 대량으로 팔아서 돈을 벌어왔었는데 그런 걸 팔 수가 없다 보니까 이제는 진짜 아주 자잘한 것까지 팔아서라도 푼돈이라도 벌고자 하는 그런 상황이 됐군요. 자, 김정은 위원장의 행보를 두고 대놓고라는 표현이 등장을 했습니다. 이제는 그야말로 대놓고 미국의 심기를 건드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만한 데는 남모르는 속사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20개월 만에 모습을 드러낸 북한의 미사일 전문가 리병철의 등장에서 그 의미를 찾아봤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은요. 지난 2016년 중장거리 미사일 화성 10호를 발사하고 김정은 위원장과 얼싸안고 있는 바로 그 모습입니다. 그런데 안 박사님, 예. 아니 군 강경파로 분류됐던 리병철 다시 등장을 했어요. 꽤 오랜 기간 동안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었잖아요.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네, 아니거나 리병철은 그동안 조금 뒤로 밀렸었습니다. 네. 장창하 부부장도 밀리고 뭐 하는 사람이었죠, 원래? 원래 공군사령관 출신이지만 네. 군복을 벗자마자 군수공업부 제1부부장으로 이제 네. 되면서 그동안 이제 김정은 위원장과 맞담배를 핀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뭔가 그 유명한 사진이었죠. 예, 미사일이 성공할 때마다 맞담배를 피고 저렇게 포옹을 하고 그랬는데 좀 뒤로 밀려있더니 이번에 재등장한 것을 보면은 뭔가 다시 강경파들을 앞세우면서 네. 북한 내부의 결속력도 다지고 미국의 좀 워닝도 하고 이런 전략이기 때문에 이병철이나 장창하나 이런 사람들이 다시 등장하기 시작한다면은 북한이 뭔가 이보다는 더 큰 도발을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네.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북한 내부 강경파들이 득세를 하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미국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저희 뉴스탑10은 세 가지에 집중을 해봤습니다. ICBM이 아니었다라니까 일단 안도를 했을까요? 그러니까 사거리로 봤을 때 미국까지 날아올 미사일이 아니니까 아직은 괜찮아 이랬을까요? 아니면 안도를 하지 않고 불안해했을까요? 자,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So we know a couple things. One, at no point was there ever any international boundary cross. That is, they landed in the water east of North Korea and didn't present a threat to the United States or to South Korea or Japan. And we know that they were relatively short range. 자, 마지막 봐요. 네. ICBM은 아닙니다. 네. 자, ICBM이 아니면 위협이 아닌가요? 미국에만 위협이 안 되는 거지. 왜냐하면 과거에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이런 말을 했었죠. 미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다. 그 말 때문에 굉장히 저희 패널들과 저도 굉장히 기분이 언짢았던 순간이 기억이 납니다. 일단 이제 본토를 겨냥한 것은 아니다라는 그런 취지고, 저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히 정치적 발언이죠. 즉, 네. 미국민들에게 사실 우리한테까지 직접 오는 거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전혀 다른 분위기 같습니다. 아하. 트럼프 대통령도 굉장히 격분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 방향만 조금만 바뀌면 바로 평택 기지와 그다음에 지금 이제 일본에 있는 기지라 미군 기지라든지 이런 걸 다 겨냥하고 있는 거거든요. 결국 미국 본토를 겨냥하고 있지는 않지만 실제로 미군 전력이나 또 한국 전력을 직접 겨냥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을 봤을 때는 미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한 심기가 있는 것이고 어떤 면에서 보면 이번 발사 자체가 미국을 겨냥했다 이렇게도 이야기 나오는 것인데 네. 저는 한 가지 좀 아쉬운 측면이 뭐냐 하면 우리 정부의 태도뿐만 아니라 뭐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라든지 김종대 의원이 한 이야기가 결국에는 미국을 겨냥한 것 때문에 우리는 전혀 괜찮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근데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이번에 발사된 것은 보면 실제 한국에 정말 치명적인 타격을 그렇죠. 입힐 수 있는 것들입니다. 조금만 방향만 바꾸면 바로 미군 기지와 그다음에 용산 기지 등등을 겨냥할 수 있는 거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휴전선 인근으로 발사대만 갖고 오면 한반도 남부 지역까지도 충분히 공격하는 그렇죠. 그런 무기들이잖아요. 성주에 있는 사드도 무력화시킬 수 있고 팩3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무기인데 우리 정부의 태도는 이거는 미국을 겨냥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괜찮다는 식의 어떤 반응을 보이는 것 자체는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네. 그런데 자, 미국은요. 여전히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를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Jonathan, we still believe that there's an opportunity to get a negotiated outcome where we get fully verified denuclearization. Chairman Kim has repeated that. He's repeated that quite recently, in fact. And so we hope that this act that he took over the weekend won't get in the way. We want to get back at the table. We want to continue to have these conversations. The sanctions. 자, 북한이 도발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물론 ICBM은 아닙니다만 네. 미국은 아직은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입장이 빅딜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군요. 맞습니다. 미국과 북한 간의 합의서를 보면은 네.